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이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내용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양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11시 13분부터 대략 12시 5분 정도까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걸로 우리 합참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사일을 뭘 쐈냐부터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합참 발표만으로는 솔직히 좀 추정하기 어려운데 네. 일본 측 보도를 보니까 지금 고도하고 비행거리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일본 측에서는 이제 최고 고도 550, 사거리는 한 500km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에 해당하는 미사일, 이게 사실 단거리 미사일은 확실히 아닙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아닌데 뭐 살짝 고각으로 발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지금 데이터를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 그나마 이런 정도 각도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가 나올 수 있는 미사일을 판단을 해보니까 북극성 2형이 떠오르네요.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것은 MRBM, 그러니까 이제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요. 원래 북한이 잠수함 발사용 탄도 미사일로 개발했던 북극성 1형을 지상으로 올린 미사일입니다. 즉, 그래서 이 그러니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 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극성 2형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요, 네. 이 북극성 2형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체 연료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네. 뭐 조금 만약에 이번에 신형 고체 연료 로켓과 만약에 이제 연관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만에 하나 이런 어떤 신형 로켓의 장치가 일부 채용된 것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형 로켓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형 이번에 공개한 예. 엔진 있지 않습니까? 고체 연료 예, 엔진을 북극성 2형 정도 크기의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시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1단 시험을 하듯이. 근데 뭐 이제 이거는 일종의 추정일 뿐이고요. 뭔가 성과가 있고 하면 북한이 공개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북극성 2형을 인근에서 발사하면서 어쨌거나 이 16일에 어제 공개했던 이 고체 연료 엔진의 개발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진전이 있는 것이다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자, 어쨌거나 이 발사 위치라든가 보통 미사일의 성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즉, 이 고체 연료 엔진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예. 북한이 15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해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고체 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시험 발사를 했을 수 있다. 박사님께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고체 연료 발사 실험에서는 사실 이게 ICBM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발사된 건 ICBM까지는 아니고 준중거리다 이 정도로 중장거리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거리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고체 연료를 준중거리에서도 또 똑같이 사용하는 연료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중거리에서 사용을 채용을 했죠. 지금 일단은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서는 아직 채용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ICBM에서도 당연히 채용을 아직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 IRBM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ICBM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ICBM 엔진으로 사용하는 백두산 혁명 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사실 2016년에 공개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ICBM에 곧바로 탑재된 게 아니라 화성 12형이라고 하는 IRBM,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탑재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서 그 능력을 확인을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화성 14, 화성 15, 화성 17로 이렇게 발전해 간 거거든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이 새롭게 공개했다는 고체 연료 발동기, 예. 즉 고체 연료 엔진을 이걸 실제 채택하는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IRBM 먼저 한번 시험 발사해보고 그 다음에 ICBM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쭉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방금 뭐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거를 그것도 몇 초간 분출했다고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신할 수 있지 않은 것을 미사일에 곧바로 탑재해서 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쏜 거는 실제 이제 그 신형 고체 연료 발동기를 장착한 게 아니라 네. 기존의 미사일을 동창리 근처로 가져가서 쏘지 않았겠냐. 아. 그리고 이제 사거리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 대략 북극성 2형하고 비슷해 보이더라.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바라본 바입니다. 아. 그러면 이 고체 연료가 왜 중요한 겁니까? 고체 연료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군사용으로 고체 연료가 훨씬 더 운용이라든가 뭐 보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액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그 뭐라고 그럴까 좀 약간 그만큼 연료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좋겠죠. 곧바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그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산화제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아. 근데 산화제를 어떤 걸 쓰게 되냐면 이제 실온에서 쓰기 위해서는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적연질산이라는 걸 씁니다. 네. 우리가 무슨 뭐 우주용 로켓 같은 거는 액화산소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해서 뭐 쏘지만은 이거 실전에서는 전쟁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연질산이라고 나름 안정된 걸 쓰는데 얘가 굉장히 맹독성이에요. 산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거를 운용하고 보관하고 취급하기 되게 힘들고,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 전에 뭐 이걸 충전해 놓고 뭐 이제 쏴야 되는데 뭐 거기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뭐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고체 같은 거는 그냥 한 번에 충전돼 있으면 그냥 걔로 쏴버리면은 보존 기간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 이 액체 연료 미사일은 이게 아무래도 좀 이래저래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죠. 보존에도 문제가 있고 예. 운용에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미사일 공격하는 그런 능력들을 정말 즉각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체 연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계속 이제 고체 연료에 집착을 하는 모습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도발 역시도 어찌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동계 군사 훈련이나 이런 북한의 군사적인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발사의 배경도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고체 연료를 이런 대형 미사일, ICBM급에 장착하려는 거는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작년 8차 당대회에서 그 전략 무기 분야의 과업을 얘기할 때 당연히 고체 연료 그 발동기, 신형 발동기를 쓰는 거가 개발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하지만은 사실 이 그 시험 공개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시험했다라고 북한이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실전용으로 굉장히 성공됐다라고 보여줄 만한 데이터는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북한은 지금 우리가 뭔가 이걸 개발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뭐 어쨌거나 2021년부터 시작되는 그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가면은 2025년까지는 뭔가 성과들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자꾸 뭐 전술핵 관련된 그 미사일들 계속 발사하고 능력 있다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체
그 연료 발동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그런 커다란 계획하에서 진행되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실제 정말 의미가 있고 능력이 갖춰진 채로 진행이 되느냐,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2016년, 17년 북한 도발 굉장히 높아졌던 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보고 있으면 북한이 어떤 노동신문 이런 데 보도하는 내용들 보고 있으면은 객관적인 근거 같은 걸 최대한 제시하면서 자신이 가지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좀 위협을 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였다면은요. 올해 들어와서는 그 실제 자기 능력이 그렇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이렇게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북한이 나름 어떤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아서 초조해하는 모습들을 일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군사적인 배경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모든 이런 도발에는 정무적인 판단도 개입된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튿날 이렇게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일주기 이튿날에 이렇게 도발을 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경 능력 확보하는 안보 전략 채택하고 예. 이런 일련의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도발의 관련성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음. 이게 시험 시기라고 하는 거는 뭐 예. 물론 최적의 시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훈련을 언제 공개하느냐. 네. 사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북한이 나름대로 그러한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기타 군사 도발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일련의 북한과 관련된 일련의 그 조치들, 사실 북한을 옥죄오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더 위협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런 북한에 주어진 난관을 돌파하려는 것이 여태까지 태도였을 텐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핵실험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분석하는 것은 핵실험을 지금 북한이 하기 뭔가 기술적이든 아니면 국제정치적이든 전반적으로 좀 북한이 자기가 핵실험하기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긴장을 유지하고 자 우리 죽지 않았어. 우리는 계속 너희들과 싸울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헐적인 도발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북한 이렇게 도발에 나서자마자 바로 한미 당국 간의 대응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규탄을 하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해온다라고 하면 우리 군의 다음 대응은 어떤 게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우리 군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북한이 미사일을 뭐 발사를 했다 뭐 했다라고 해서 그 일일이 T4태식으로 하나하나 그거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은 뭐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메시지 보내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 도발의 성격들 하나하나들을 판단을 해서 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이다라고 음, 판단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응당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도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뭐 일단은 지금 이 미사일 발사의 어떤 방향성이나 내용만 가지고는 뭐 이것을 특별하게 그 뭐 대한민국을 전후구모 공격을 했다. 행동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야 대한민국의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대응 수위를 어떻게 놓을지는 조금 좀 이제 우리도 숨고리를 해야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거 도발 하나로 끝날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내년 되면은 굉장히 많은 류의 도발들이 지속이 될 거고요. 뭐 이제 또 내년이 갖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열병식 같은 것도 쭉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상에 하나하나 티포텟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북한을 정말 진중하게 그리고 정말 무겁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욱 아산적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있었던 북한 미사일 도발 내용과 의미 분석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